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 건지 참 마음이 항상 편안치가 않습니다. 애들같이 소풍 나는 날 손꼽아 기다리듯이요. 청소년하는 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013년 체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진짜 시민사회에서조차도 이 평화통일 문제는 핵심 문제로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통일운동의 진로를 모색하고자 모인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민간통일운동을 이끌고 있는 분들의 거의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명감도 생기고 한편으로 서로 좀 격려하고 다독거려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은 유럽 이제 12주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12년 된 유럽을 만나는 이렇게 마음들이 매우 착착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가 또는 북미관계, 독일관계 같은 전후 체제의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행정정식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남북관계의 정책 관계는 최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적 과제라는 게 현재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유럽의 경험처럼 이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정치 인프라 문제에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고 일종의 교통망 연계라든가 에너지 분야의 협력, 상호 회의적인 기반들을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협정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이제 완전한 종식 선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경선 확정 문제, 또 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가 있습니다.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는 당연히 평화 체제의 진전 수준과 연계돼서 되어 있고요. 외국과의 체결 군사 조약에는 평화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이르되는 어떠한 외국과의 조약이나 군사 동맹 또는 국제기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 이런 부분들도 비례제약적인 방식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평화체제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평화협정에 들어가야 될 제도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민감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이 NLL 문제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좀 덜 민감한 그런 선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평화협정이 됐던 또 다시 이제 이 북한과 이 세평화 특별시대에 대한 어떤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던 이 NLL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남북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 좋은 아이디어가 참 이게 어려운 이런 구조에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적절하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경향이 되고 그 지정학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 국력상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동북아 지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좀 상상도 하고 비전을 가지고 되지 않고 되어졌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선거도 이제 문제를 가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역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역적을 선전해야만 되는
법적 제도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이런 생각. 평화 경제 지대를 통해서 긴장 완화를 우리는 공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종전관리기구의 주요 업무는 남북한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회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참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스러운 우리나라를 그것은 동남아에 침략하면서 그 제국주의 해악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북한을 점령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어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원 전문 단체가 사업비를 전액을 정부에서 뭐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김금옥 대표님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좀 복지기관들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다 통합됐는데 굉장히 규제받고 또 계약도 끝나면 또 쩔쩔나가고 직장도 다 떨어지고 굉장히 통제받고 규제받고 법적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행동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부분에서 민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런 희한들을 잘 살려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나가는 것 그런 역할들을 좀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북 지원 내지는 남북 관계를 북한의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기대를 실제로 많이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요. 독립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향후에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에 가해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교육력이 사회적 의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 참여폭을 획기적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상당히 유력한 부분을 저는 인도 지원 예컨대 만약에 대북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민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의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하이브리드 통일과 슬로우 통일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주체세력, 중심세력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를 일단 짤막짤막하게 본다면은 저는 이제 통일운동의 역사와 그다음 6.15 이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걸 5가지 정도로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운동 역사를 살펴본다면 통일운동이 크게 고조됐다는 것은 3차례 정도의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4.19 혁명이고, 두 번째는 87년 6월 항쟁이고, 세 번째는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6.15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가장 우선에 두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해왔던 권력 구조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지금 이명박 정부 집권 하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공동선언으로 만들어진 여러 성과들과 또 과거 민주주의적인 진전의 성과들이 일종의 대북 적대 정책과 남북 사이의 긴장의 고조라고 하는 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또 평화가 파괴되고 또 한편에서는 일종의 동맹의 특권적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을 함께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운동의 발전을 우리가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평화 과제의 실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군사적인 긴장 상태로부터 강화되고 있는 동맹의 특권적 성격을 강화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최근에 동북농단과 색깔론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공동의 대응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해서 진전해야 통일 문제와 관련한 부분들도 온전하게 제자리를 잡고 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탐론에 있어서의 그 언술 체계의 이중성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게 이중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이 아니라 나중에 그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겉으로 말했던 게 사실이 되어버리는 또 이런 게 되거든요. 핵개발 안 한다 했는데 나중에 핵개발 실제로 해버리고 핵개발 안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핵개발 생각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안 한다 했지만 핵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현실화되어버리는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냉전주의 시대의 하나 희생양이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왜 남북이 대립과 갈등과 분열로서 분단이 되었는지 남북이 한번 서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좀 토론인데